한국적인 정체성을 담긴 담되 사운드를 되게 글로벌하게 설계를 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은 3, 40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5곡은 약간 불속성입니다. 뜨거운 음악들이고 종을 한번 친 다음에는 물속성으로 좀 바뀌어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앨범인 건 맞아요. 그 모두를 만족시키는 앨범을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나오기는 제가 보기엔 힘들거든요. BTS 공연 보셨어요? 그러면요. 넷플로 봤습니다. 네네. 어떠셨어요? 쇼케이스 느낌 나던데요. NFL의 하프타임 쇼를 연출했던 연출가가 뭐 섭외돼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기대감이 좀 훨씬 더 높았던 건 사실인데 무대 색감은 굉장히 멋있었고 마음에 들었어요. 의상도 그렇고 그리고 멤버들의 변화된 헤어스타일도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고 마음에 들었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근데 무대 연출 면에서 기대감을 증폭시킨 거에 비해서는 좀 평이하지 않았나. 약간 좀 소박하게 하지 않았나. 기대했던 것보다. 또 RM이 또 부상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꼬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사례를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예전에 뭐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하면 MBC에서 이런 거 해줬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뮤지션의 컴백 라이브를 통으로 거의 주요 곡들을 다 신곡으로 채워서 하는 방송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고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게 연출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뭐 스윙 같은 것도 뮤직비디오에서 뭐 배도 나오고 뭐 사람도 더 많이 나오고 해서 더 웅장하게 뭔가 장치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연출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광화문의 모습 자체나 색감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은 잘 담겼다고 봐요. 저는 광화문을 그렇게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번에 딱 내 원픽으로 꼽고 싶은 멤버. 저는 근데 딱 한 곡으로 꼽자면 파이어예요. 파이어 무대. 그러니까 앨범으로 들었을 때도 이거는 진짜 완전히 완벽하게 클럽형 음악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라이브 무대에서 좀 제대로 즐겨야 되는 음악이고 여기서 BTS의 그 약간 공격적인 힙합성이라든가 아니면은 퍼포먼스적인 폭발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장 잘 드러낸 곡이었던 것 같아요. 파이어가. 그래서 이 곡은 반드시 라이브로 좀 봐야 된다. 수임도 앨범보다 라이브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 넷플릭스 라이브 말고 그 이후에 스포티파이 라이브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맞다. 라이브가 훨씬 낫구나. 근데 왜 그렇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뮤직비디오가 음악을 좀 묻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솔직히 로우파이 신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어떤 그런 건 아니고 뮤직비디오가 좀 굉장히 시네마틱하게 좀 블록버스터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 좀 묻히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라이브에서는 뮤직비디오 다 벗겨내고 이분들의 보컬과 그다음에 사운드와 뭐 이런 것들이 좀 초집중이 되다 보니까 스윙이 훨씬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 두 곡이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사실은 제가 아미 소우주? 예, 아미 팬들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제가 자주 즐겨 듣던 노래는 아니었거든요. 소우주라는 노래가. 근데 배경하고도 잘 어울리고 메시지도 좋았고 야경하고 딱 잘 어울리고 조명도 잘 쏘고. 저는 근데 그 지점에서 전 엔딩이 이번 앨범의 마지막 곡이었던 인투 더 선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인투 더 선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쿠스틱한 밴드 스타일 락적인 곡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앤썸적인 느낌이 나는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뭔가 BTS의 변신을 좀 더 알려주면서 다 같이 좀 이렇게 좀 웅장하게 좀 끝내는. 그래서 인투 더 선을 앵콜곡으로 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소우주로 끝내. 근데 그것도 뭐 소우주는 워낙 팬들이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뭐 전 세계에서 네. 오시기도 했고 소우주란 노래가 좋더라고요. 이제 음악 얘기로 넘어갈 텐데 새 앨범이 발매됐는데 어떠셨어요? 들어보시고 나서.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 BTS가 힙합을 기반으로 한 되게 센 음악들을 초창기에 했던 게 맞는데 제가 그 시기에 이분들의 음악을 잘 안 들었었고 온이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뭐 페이크러브 이런 노래들도 있었는데 이게 라디오에선 잘 안 나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요 분들의 요런 색깔의 음악들을 잘 안 들었던 사람이긴 해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은 쭉 한번 정말
3, 40번 들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듣게 된다는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 괜찮은 앨범이라는 겁니다. 뭐 다양한 평들이 나오고 있고 뭐 좋다 나쁘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팬덤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되게 괜찮게 들었어요. 앨범 자체가 좋았어요. 한국적인 정체성을 담긴 담되 사운드를 되게 글로벌하게 설계를 했다. 한마디로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이번 앨범을 좀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 바디 투 바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앨범에서 저희 최애곡이거든요. 바디 투 바디가 굉장히 저희들이 좋아하는 사운드에다가 그래요? 아니십니까? 네. 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뭐 바디 투 바디 저는 그렇군요. 최애인데 거기에 이제 후반부에 아리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재한테는 어떤 장면을 좀 연상시켰냐면 손에 손잡고 팔팔 아니요. 아니야? 그보다는 좀 내려가요. 그러니까 월드컵 2002 월드컵 94년도 서태지 아이들의 하여가가 나왔을 때의 느낌을 좀 소환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랩과 힙합을 주 무기로 이제 장착한 서태지 아이들이 국악을 접목시켜가지고 하여가라는 곡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좀 연상시키는 곡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리랑 그 후반부가 그냥 갑툭튀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는 아주 세련된 팝 음악을 들려주고 자 여기서부터 한국적인 거 나갈게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진 않고 오히려 프로듀서인 디플로가 아리랑을 듣고서 최소한 작곡이나 편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 아리랑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믹스가 사운드적으로 되게 잘 됐고 후반부에 꽹가리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그 꽹가리가 주는 타격감과 이 곡의 비트가 굉장히 매치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어 가사 좀 적다, 뭐 또 국뽕 논란이 있긴 하나, 저는 굉장히 그 아리랑을 굉장히 잘 소화해낸 측면에서 나름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하나는 그냥 BTS 7명이 존재 자체가 그냥 한국적인 요소 아닌가? 그런 점에서 크게 뭐 그리고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은 예를 들면은 다른 뭐 흑인 뮤지션들 가운데도 옛날 뭐 흑인 연가 같은 거, 뭐 가스펠 같은 거를 뒤에다가 약간 붙이거나 샘플링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거 나올 때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은 느낌, 걱정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아리랑이란 노래 자체를 한의 정서라기보다는 약간 힙하게 들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디 투 바디가 저는 당연히 타이틀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게 저도 좀 타이틀을 아쉬웠던 측면이 있었고 타이틀을 수입으로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앨범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뿌리 정체성에 대한 앨범이었어요. BTS가 우리의 출발점은 힙합이었다라는 걸 전반부에 좀 보여줬고 또 우리는 한국인이다라는 어떤 뿌리 정체성을 바이투바디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또 선동대왕 신조인가요? 저 넘버 29 저기서도 보여주고 또 에일리언스라는 곳에서 가사 중몰이나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은 신발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신발 벗고 들어와라는 한국 문화를 또 약간 좀 표현도 하기도 하고 정체성 뿌리를 좀 담아내면서 동시에 스윙 같은 곡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곡이었고 이분들이 이번에 앨범 자켓으로 7명이 저희처럼 이렇게 수트 같은 걸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참고로 저희 오늘 상가집 가서요. 그거 TMI 얘기 안 해도 되고 저 사람들 저기 또 저 아무도 오해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라 그럴까? 되게 포멀한, 젠틀한 인상을 입고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에서 약간 어른으로 확 변하는 시기의 음악인 것 같아. 그리고 앨범 수록곡 중에도 뭐 2.0인가 있던데 BTS 2.0을 보여주는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쭉 듣다 보면은 노래가 총 14개인데 중간에 종소리 빼면은 그걸 기점으로 앞뒤가 좀 나눠지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5곡은 약간 불속성입니다. 뜨거운 음악들이고 종을 한번 친 다음에는 물속성으로 좀 바뀌어요. 그때부터 수음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비중을 보면은 정확히 반반이 아니에요. 앞에가 5곡이고 뒤가 8곡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변화가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불속성의 고음악에서 다른 쪽으로 가고 싶고 그거에 조금 더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냥 하지만 이 사운드는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좀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버터나 아니면 다이너마이트나 퍼미션 투 댄스처럼 한 방에 확 후킹하는 어떤 이런 대중적인 곡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대중적으로 좀 이걸 히트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압박감이 분명히 작동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 결과물이 좀 수임으로 좀 나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 그룹이 그리고 인기가 확 올라갔던 건 어쨌든 퍼포먼스 네. 그리고 댄스, 군무 이런 건데 이번에 스임 같은 경우는 광화문 무대를 보셔도 알겠지만 춤추기에 되게 애매한 뭐 그런 비트와 그런 스타일의 음악인데 이거를 타이틀로 했다는 거는 변화를 할 거다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잡을 거다라는 거를 그냥 팡 하고 보여주는 거지. 작년에 캐대언 나오고 뭐 소다팝 같은 게 그게 어쨌든 방탄소년단이 그 색깔이 좀 들어 있잖아요. K-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런 뭐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도 그렇고 청량하게 막 나가면서 팡팡 터지고 막 댄스하고 소년미 넘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우리는 이제 어른으로 나갈 거고 음악적으로는 이렇게 변화를 하겠다고 아예 타이틀곡으로 박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디 투 바디가 타이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앨범을 보자면 RM, 슈가 제이홉 그러니까 랩 라인의 이 멤버들이 굉장히 부각된 앨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컬 라인이 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임을 좀 더 타이틀로 좀 일부러 배치시키고 만들지 않았을까. 나머지의 어떤 색채라든가 이게 굉장히 랩 라인이 강조되는 곡들이 대다수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트로이 시반 노래 같다, 팝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우파이 신스팝이에요. 굉장히 EDM이고 예. 트로이 시반이 하는 음악 뭐 라우브 뭐 이런 거랑 결이 비슷하죠. 이런 음악을 하는 해외 밴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죠.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EDM 밴드 중에 철치스라고 있었거든요. 철치스 그분들의 음악이 요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 위에 흐르는 그 신디사이저 사운드는 몽글몽글하고 예쁘게 그리고 밑에 비트는 이게 웅장하게 나가면서 그 서태지 씨의 소격동 같이 그런 스타일 자체가 저랑 굉장히 잘 맞았고 감성적으로 잘 다가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메리고 라운드라든지 노말이라든지 이게 약간 비슷한 색깔로 쭉 가거든요. 라이크 애니멀스 나오기 전까지 거기 세 개들은 제가 듣기엔 굉장히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좋아하던 생각도 나고. 분명한 건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앨범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번에 프로듀서진들이 전부 다 해외의 유수한 프로듀서진들이잖아요. 디플로, 뭐 엘긴초, 라이언 테더 맞아요. 뭐. 지금 지구상에 가장 힙하다고 하는 사운드의 집합을 다 끌고 온 거예요. 와서 BTS한테 이식을 시켰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존 팬들한테조차. 그러니까 메리고 라운드는 이게 테임 임팔라라는 케빈 파커가 프로듀서한 곡인데 그 질감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이키델릭한 곡이거든요. 굉장히 몽롱하고 좀 몽환적이고 라이크 애니멀이나 끝에 인투 더 선은 얼터너티브 락적인 요소까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쉽게 확 이렇게 한 방에 단박에 이렇게 적용시키고 좀 수용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리고 라이언 테더 같은 경우도 저거잖아요. 원 리퍼블릭이잖아. I ain't worried를 생각하시면 맞아. 돼요. 탑건이랑 네. 뭐 카운팅 스타즈. 카운팅 스타즈 맞아. 락 밴드잖아. 어쨌든 그 사람들도 그런 사운드가 락적인 사운드가 조금 묻어 있는 노래들에 들어갔나 싶기도 하고. 근데 좀 아쉬운 건 그러니까 라이언 테더의 역할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라이언 테더가 더 굉장히 대중적인 멜로디 대중적인 멜로디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랬는데 아쉽게 그게 확 드러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단박에 후킹한 어떤 그런 대중적인 멜로디를 좀 약했다. 그런 지점에서는 그런 지점에서 라이언 테더의 역할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은 또 들기도 합니다. 진짜 이 앨범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수록곡. 공통적으로 B2B B2B 스윙 빼고 그럼 바이 투 바디까지 빼고 세 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는 파이어랑 원모어 나이트도 괜찮고 인투 더 선 그렇게 세 곡으로 하겠습니다. 원모나잇은 어떤 곡?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앨범에서 가장 말랑말랑한 곡이었어요. 가장 대중적인 멜로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앨범에서 가장 친숙하게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곡이다라는 생각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인투 더 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락적인 그러니까 락밴드적인 어떤 면모까지 이 BTS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새로움을 좀 경험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파이어는 정말 이거는 앨범으로 들어보시고 이거는 만약에 영상으로 나오면 유튜브에서 좀 영상으로 찾아봐서 라이브 영상도 한번 같이 좀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시면 BTS의 좀 매력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겠다.
저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바디 투 바디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이번 트랙이 훌리건인데 저는 이 노래가 좋아요. 저는 사실 앨범을 풀로 들을 때 이번 트랙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보통 1번이 타이틀곡이고 2번이 나올 때 어떻게 텐션을 쫙 유지해가지고 뒤로 튕겨주느냐가 이번 트랙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 훌리건 되게 좋게 들었던 게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작년에 제가 많이 들었던 로살리아라는 분이 있는데 로살리아의 그 베르그하인에 나오는 클래식한 그 현악기 사운드랑 현대적인 그 비트랑 이렇게 어떻게 섞는지 그 작법이 훌리건에 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게 들었고 제가 좋아하는 지민 씨 목소리도 잘 나오고 좋습니다. 랩만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막 웃기만 하는 노래가 아니라 좋았고 두 번째로는 9번 뽑겠습니다. 9번. 이거 멤버들도 좀 좋아한다 그러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 다음 10번까지 가겠습니다. Like Animal. 좋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이 노래 자체를 이거는 도입부 자체가 얼터너티브 락 같았어요. 맞아요. 얼터너티브 락이에요. 그런 진짜. 작법을 잘 차용해가지고 잘 만든 노래 같고 후반부에 나오는 되게 울부짖는 듯한 기타 소리 아주 좋아요.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3개 뽑겠습니다. 홀리간, 노말, Like Animals. 네. 진짜 오랜만에 컴백을 하고 모두가 집중을 하고 부담감과 막 하여튼 어쨌든 음악이 새로 나오니까 14곡이나 나오니까 이게 어떤 음악이 담겨있을까 모두가 궁금해하고 이거를 자세히 들어봐가지고 평가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되게 옛날부터 모든 서사와 그리고 대중적으로 히트하지 않은 노래들과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들이 있고 되게 라이트하게 K-팝의 상징처럼 그렇게 청량한 노래들만 듣던 분들이 있는데 그 모두를 만족시키는 앨범을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나오기는 제가 보기엔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이거라고 봤을 때는 저는 최선을 다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고민의 결과물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좋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 앨범을 제가 이제 느껴지는 어떤 핵심만 놓고 본다면 한국적인 정체성은 담되 사운드는 글로벌하게 가겠다. 저는 앞으로도 이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때 앨범을 낼 때마다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세련된 그 사운드를 다 집합시켜서 내겠다라는 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K-팝의 대표 그룹인데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 그렇게 히트칠 만한 뭐 그런 요소들은 점차 더 줄어들 거라고 봐요. 저는 한국의 대중음악이라고 이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는 음악이. 그리고 K-팝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에 K자가 붙었지만 팝신의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체적인 지구상의 모든 음악 중에 K-팝이라는 중요한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는 생각은 들고 7명이나 되다 보니까 개개인이 솔로 활동을 해도 그것도 되게 파이가 커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정규 앨범을 이번에 내고 굉장히 다시 모여서 정규든 싱글이든 내기까지 투어도 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 사이에 이제 솔로 활동들을 하실 텐데 그게 저는 좀 더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각자 하고 싶은 랩이면 랩, 노래면 노래 하고 싶은 스타일의 음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형제처럼 뭐 할 때의 그 느낌이 있는 거고 따로따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엔 그 각자가 개인이 하는 음악들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기를 끌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어쨌든 앨범을 들으면서 제가 이분들이 이렇게 필드에서 7명이 건강하게 활동할 때 아 내가 그래도 BTS 공연을 한번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연으로 보고 싶었어요. 이분들을. 저는 열심히 듣겠습니다. 화이팅. 공연에 가겠습니다. 뭐 봄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다이너마이트, 버터 뭐 누구나 다 아는 버터는 좀 장정해주세요. 바다. 버터는 버터.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